어린 아이들이 타고난 기질이 아이들마다 모두 다른 이유는 엄마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감각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싶어요. 이런 감각을 통합하는 대표적인 치료는 감각통합 치료가 있죠. 안녕하세요, 손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해요. 처음에 개원했을 때부터 몸마음 클리닉이라고 명칭을 썼거든요. 보통은 정신건강의학과가 마음 클리닉일 텐데 왜 몸마음 클리닉이라고 썼을까요? 그건 몸하고 마음하고 연결이 긴밀하게 돼 있고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몸을 이용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료실에서 우울증, 불안증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함께 몸 작업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답니다. 요새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 그래서 HSP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각이 많이 예민한 분들을 말씀하는 용어인데요. 저는 20년 전에 개원할 때부터 이 감각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진료를 해왔습니다. 감각 예민성은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조금씩 달라요. 꼬마들이 너무 겁이 많고 불안감이 높다고 해서 왔을 때 대부분은 엄마와의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정서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치료를 하기 쉬운데요. 어린 아이들이 타고난 기질이 아이들마다 모두 다른 이유는 감각 예민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각에 예민한 아이들은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도 듣고 특히 현관 벨소리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고 윗집 소리까지 들어요. 이런 청각이 예민한 친구들은 유치원에서 뮤지컬을 보러 가도 혼자만 울어서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사람을 공감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공감은 감정을 공감한다는 얘기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생각도 공감할 수 있고 감정도 공감할 수 있고 감각도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각이 남다른 친구들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기 쉬워요. 예를 들어 시각이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은 그림책을 되게 좋아할 수도 있고 글자 파악을 빨리 해서 한글을 일찍 깨우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책이 굉장히 재밌어서 책을 계속 봐요. 그럼 다른 아이들 놀 때 아이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시각적인 예민성은 장점이 되면 미술도 잘할 수 있고 그쪽으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축복이죠. 그런데 시각 예민성이 너무 심하면 시선 공포증.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을 그 사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공포증도 시각적인 예민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낯선 곳에 가서 예민하고 시각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두려움을 느끼기도 쉽다는 거죠.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쉽게 겁을 먹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 있죠. 그냥 겁이 많아요. 애착관계 형성이 좀 안 돼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아이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각 예민성은 또 어떤가요?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도 싫어가지고 귀를 막는 아이들이 있고 샤워실에서의 물소리 같은 게 싫어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단순히 엄마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감각 예민성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아이들의 어려운 점을 파악을 할 때 무엇보다도 아이가 태어난 감각 예민성, 신경계를 잘 듣고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에 대해서 아이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해하는데 무척 쉬워집니다. 저는 오늘 감각 중에서 엄마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감각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싶어요. 하나는 전정 감각입니다. 전정계는 귀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달팽이관이 소리를 듣는 기관이죠. 그 옆에 세반고리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반고리가 세 개라는 말이에요. 이게 고리같이 생긴 게 있죠? 이 반고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90도로 각이져 있어요. 이 전정계가 양쪽 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정계는 우리 몸의 위치를 잡고 균형을 잡는 데 쓰는 중요한 감각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전정계가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 있다면요. 자세 변화가 있는 놀이기구를 탈 때 두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면 곧바로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은 전전개가 굉장히 예민해서 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친구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격이 계속 가게 되면 겁 많은 사람으로 성격이 굳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친구들, 흔히 ADHD가 아닌가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도 사실은 전전개에 신경 자극 신호를 스스로 계속 넣어서 감각밥이라고 부릅니다. 감각밥을 주면서 자기 뇌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설명드릴 감각은 고유 감각입니다. 고유 감각은 우리 몸의 관절과 인대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움직일 때 고유감각계가 우리 뇌에 전기 신호를 보내서 우리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도와주는 감각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태권도 학원이나 발레 학원에 보냈을 때 굉장히 잘 따라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따라하는 게 늦죠. 그건 눈으로 보고 행동을 모방해서 몸을 만들어내는 것도 고유감각이 해줘야지 이 동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좀 굼뜨거나 움직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고유감각계의 통합이 다른 친구들보다 늦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이들 중에는요, 너무 다른 친구를 꽉 껴안아가지고 본인은 좋아서 한 것인데 친구가 싫어한다거나, 그리고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몸이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러는 경우에 몸을 조절하는 고유감각계가 뇌신경계의 통합이 아직 미숙한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고유감각계를 잘 통합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써주면 참 좋은데요. 이런 감각을 통합하는 대표적인 치료는 감각통합치료가 있죠. 미국의 작업치료사 진 에얼스로부터 창시된 감각통합치료는 사실 20년 전에 저희 병원을 처음에 열 때 저희는 감각치료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나라의 감각치료가 거의 알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각통합치료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졌죠. 그 밖에도 감각통합치료 외에도 소매틱스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펠덴크라이스나 알렉산더 테크닉 같은 방법들은 우리 뇌가 몸을 인지라는 과정을 천천히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이렇게 뇌와 몸을 연결하는 방법들,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책상 앞에만 앉아있지 않고 놀이터에 나가서 많이 놀고 집안일도 많이 하고 아이들이 친구들과 걷고 뛰면서 자연스럽게 감각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국영수 학원 주 2, 3회로 다니게 되니까 거의 놀이터에 나가서 놀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뇌,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감각 예민성은 얼굴이 닮듯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 전공한 부모님들 밑에는 시각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음악 전공한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는 또 청각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또 김연아 선수랄지 평형감각이랄지 균형감각, 운동신경이 좋은 부모를 타고난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고유감각과 전전감각이 뛰어난 아이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감각신경계도 타고난 영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계가 나쁘다, 좋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 예민한 게 있으면 살짝 줄여주고 너무 둔감한 게 있다면 좀 올려주는 그런 방법들이 아이가 균형 잡게 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참고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